여섯 번째, 지구의 공전궤도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는 소위 골디락스라 부르는 태양 주위의 공전궤도를 도는데 그 궤도는 너무 기온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고 또 너무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다른 항성과의 거리도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궤도는 약간 타원이면서도 거의 원형의 궤도를 돌고 있는데 타원의 궤도이면서도 골디락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너무 뜨겁지 않아서 물이 끓어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또 너무 춥지 않아서 물이 고체로 얼어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행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그 행성은 표면이 고체이어야 하며 표면에서의 대기는 충분한 압력을 제공하여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사실상 지구에서는 물이 세 가지 상태, 즉 액체, 얼음의 형태인 고체, 수증기인 기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비교적 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궤도가 현재보다 더욱 많이 타원의 궤도를 돈다면 골디락스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온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구의 자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함으로써 낮과 밤이 변하고 일몰과 일출 때 구름이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은 지구 주위의 온도를 고르게 하여서 어느 한 부분이 매우 춥거나 매우 덥지 않도록 해줍니다. 지구의 자전하는 면이 마치 달이 지구에 대해 그러하듯이 태양 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한쪽 면이 영구적으로 태양을 향하고 있게 되어 타는 듯이 뜨거울 것이며 다른 쪽 면은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암흑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달의 존재입니다. 매 29.5일마다 지구를 공전하는 달은 지구의 생명이 살기 적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달의 질량은 지구의 80분의 1 정도로서 태양계에 있는 60개 이상의 다른 달들보다 훨씬 큽니다. 달의 존재 역시 지구상의 생명체의 생존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영향 중에 하나는 전 세계 해양의 조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2번의 반복되는 만조와 간조, 즉 밀물과 썰물을 겪습니다. 이러한 조류는 전 세계의 만이나 강어귀의 연안수를 순환하고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촉진하고 해양 정체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다른 달처럼 우리의 달이 훨씬 작다면 조류는 연안의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부족했을 것이며 달이 만약 지금보다 더 컸거나 더 가까웠다면 밀물 썰물이 너무 심해서 육지 전체가 바닷물로 덮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달은 그 크기도 적당하고 거리도 적당히 있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자전축 역시 달의 중력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쓰러져가는 팽이처럼 자전축이 크게 흔들리거나 아예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상황 모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8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바람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인간이나 새 같은 동물은 살기 힘들어집니다. 아홉 번째, 태양계와 지구의 관계입니다. 태양계를 보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마치 태양계 전체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습니다. 태양이 지금보다 작다면 지구는 너무 어둡거나 추워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태양이 지금보다 크다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아마도 모든 것이 숯불구이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면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지구의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다른 별처럼 강렬한 폭발 활동이 없으며 현저하게 온화하고 안정적입니다. 즉 태양은 다른 별과 같은 거대한 플레어와 펄스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태양은 아주 약한 플레어만 발생하므로 우리의 바다가 끓거나 하는 엄청난 환경악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태양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너무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한다면 지구 자기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구 주변의 우주기상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양성자 폭풍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양성자는 인체를 통과하며 인간에게 생화학적인 피해를 크게 입히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종류의 빛의 총에너지와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양의 비율을 태양상수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그중 30%는 우주공간으로 반사되고 20%는 대기에서 흡수되며 약 50%만 지표면에 도달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태양상수, 즉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입사량은 약 1361평방킬로와트로 지난 400년간 플러스 마이너스 0.2% 내외의 변화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모든 항성의 95%의 별이 태양보다 훨씬 많은 치명적인 플레어를 발생하는 데 반해 태양은 약 5%에 해당하는 분광 집단에 속하는 별로 매우 안정적이고 특별한 별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개기일식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크기와 거리와 관계되는 개기일식은 사실 매우 놀라운 현상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달 그림자가 태양을 정확하게 100% 가리는 개기일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크기와 거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지름이 400배가 큽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달과 태양의 거리가 약 400배 멉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미세 조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치는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일어나기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태양계의 행성들과 지구와의 관계도 지구의 생명체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 중력을 가지고 있는 목성이나 토성이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크기가 더 컸더라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그 중력으로 인해 불안정해졌을 것입니다. 1989년 혼돈의 태양계 이론을 제안한 파리 천문대의 천문학자 자크 라스카는 목성과 토성의 궤도가 지구 궤도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궤도 안정성이 없다면 지구의 공전 궤도는 극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후의 불안정을 야기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20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연구한 카네기 관측소의 연구원들은 지구는 아주 특별하며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형성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생성되는 것이 정말 희귀하다면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도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학자인 체이슨과 맥밀런은 천문학지인 애스트로노미 투데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확실히 독특하다. 오늘날 행성계는 매우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외계 행성계는 우리 태양계와는 너무도 다르다. 또 입자물리학자인 리처드 웹은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천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양계를 가로질러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계의 어떤 조각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다른 것이 추가될 때 전체 구성은 정상 상태를 벗어나 치명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한 천체 구조가 생겨났을까? 캘리포니아 공대의 천문학자인 마이크 브라운은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독특성에 감탄하며 인간인 과학자들의 지성이 얼마나 위대한 태양계 앞에서 무력한지 탄식합니다. 내가 발견해낸 것은 그것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난 잘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체들이 우주에서 견딜 수 있는 한계 범위는 극도로 좁습니다. 우주에 어떠한 다른 행성들이 있다 하여도 다른 생물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우 극도로 많은 필요 조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모든 다른 기본적인 요건들이 모두 우연히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학적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사실 이러한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만 유일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생명체에 필요한 선행 조건들과 필수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지적인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한 설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와 같이 물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것 같이 쉽게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천체물리학자인 휴 로스는 이런 322개의 지구의 미세조정 항목들이 모두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을 10의 304승분의 1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의 수를 최대 10의 22승계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의 304승분의 1인 휴 로스의 확률이 맞다면 10의 22승계의 행성수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주의 물리상수의 미세조정뿐만 아니라 휴 로스 박사가 322개나 거론한 여러 가지 지구 관련 요소들이 절묘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음 강좌에서는 수학의 최대 난제라고 불리우는 리만 가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이야기지만 수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는 쉬운 강좌입니다.